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골목 한켠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도 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봄이면 나뭇잎들이 네.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일부 가지가 고사된 가지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런 데 보면 나무가 고사됐어요. 아. 여기 요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가지들이 네. 고사가 됐어요. 회화나무가 사실은 중국 쪽에 많아요. 중국 쪽에.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이제 중국의 어떤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심어지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유학을 따르는 어떤 선비들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 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가 이제 회화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 자체의 어떤 성품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선비들의 어떤 품성하고 맞다. 그래서 선비들이 굉장히 즐겨 심고 곁에 두고 그랬다고 그래서 회화나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명 학자수라고 해요. 학자수. 요 우리 파주리의 회화나무는 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조선시대 때 이제 요 회화나무가 있는 요 일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파주목의 고을 수령인 목사가 근무를 했던 이제 관아, 목사의 어떤 집무실인 동원, 또 객사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관아가 여기에 들어섰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관아를 끼고 올라가면 그 봉서산 자락 아래에 그 조선 초기에 창건된 파주 향교가 있어요. 향교. 오늘날로 치면 학교 가는 거죠. 공부하러 가는 선비들이 아마 이제 선비복을 차려입고 이제 책보를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길목에 또 이런 회화나무, 선비들이 좋아하는 회화나무가 심어졌을 것이고, 또 정확하게 지금 수령조사라든가 이런 건 해보지 않아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때 심어진 나무라고 하면 어림잡아서도 충분히 100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잎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나무의 그 밑부분을 보니까 구멍이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무의 건강 상태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무나 사람이나 다 생명이 있는 생물체로서 이렇게 이제 병이 들면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속병이 들면 속이 썩는다고 하죠. 나무도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겠어요? 이게 속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생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작에 보호수가 됐다 그러면 벌써 이제 수술을 했을 거예요. 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수술을 하거든요. 나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좋지 않다. 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썩은 부분을 다 수술로 도려내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채워놓고 이 구멍을 사실은 봉해야 돼요. 마치 보면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 절대 시멘트가 아닙니다. 이게 수술을 한 거예요. 맞아요. 본 적 있어요. 수술을 해서 톱밥 같은 거하고 이제 영양 성분들을 다 이겨 넣어서 구멍을 메꾸고 겉을 이제 봉하는 수술인데 사실 큰 수술이죠.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수 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수로 했으면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법적으로 근거 마련을 해야 어떤 예산도 반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토지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조금 같이 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우리 파주시의 시군나무, 시나무라든가 도지정 보호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이 나무가 여기서 살아서 있다고 하는 건 이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일정 정도 보호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지정이라든가 뭐 시지정 보수가 좀 어렵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수령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했을 때 어렵다고 하면, 우리 제일 좋은 건 뭐 우리 파주 읍에서 보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정 아니면 이 마을에서 보수로 해서 좀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공동으로 이 나무를 보호하고 가꾸고, 사실은 그게 제일 의미 있죠. 좋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보호관리 책임도 주어져야 되고, 어떤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지정이라든가 시지정 보호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호수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나이가 있거든요. 그걸 수령이라고 하잖아요. 수령. 그래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키가 얼마나 되는지, 도에서 지정하는 보호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보호수라고 하지 않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요. 우리 파주에도 국가지정 보호수인 천연기념물이 저 적성에 가면 물풀의 나무가 있어요. 이게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이제 군이라든가 시군, 이런 데서 지정하면 이제 시군이라든가 도를 앞에 붙이고 보호수,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그 나무가 소재한 읍이라든가 면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나무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공공성이 있는 뭐 시군이라든가 도 지정 보호수로가 되면 보호수의 관리라든가 어떤 법적인 보호 책임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죠.